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하락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한국부동산원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봐도 집값이 상승한 빨간색은 그렇죠? 빨간색이 없어. 다 노란색이죠. 여기서 말하는 노란색이라는 거는 집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인천이나 세종, 대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 하락의 깊이가 더 깊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파란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제가 늘 강조했던 인천 지역, 또한 세종시, 대구광역시 이런 지역은 하락률이 더더욱 높은 곳으로 나와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서는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를 좀 더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발표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의 주거아파트 변동률에 의해도 경기도는 마이너스 0.21, 대전광역시는 마이너스 0.24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TX 라인 등으로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급등했죠. 소월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경기도, 인천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처럼 하락률도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바로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세종시가 꾸준하게 하락률이 전국 최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파가 대전광역시까지 이제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요, 아파트를 판단한 사람은 증가되고 있고, 즉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매물로 던지는 사람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물로 던지는 사람이 증가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전세 금액이 하락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면 그냥 기존에 있는 전세금으로 혹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자는 지금 집보다 전세금이 더 싼 집을 찾아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향 안정화, 전세금이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의 여파가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매매 금액이 더 떨어지면, 또한 앞으로 전세 금액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집을 판단한 사람, 즉 매도인의 숫자가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반해서요,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 지금 분위기, 지금이 혹시 바닥이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처럼 판단한 사람이 많고, 정말 급매물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매매 금액이 좀 더 하락할 것 같아? 전세 금액이 좀 더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좀만 더 있다가 사자. 더 떨어지면 사자라는 이런 심리를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촉박감.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이야. 이러면 왠지 모르게 지금이라도 꼭 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평수, 내가 원하는 층수에 가격이 좀 더 깎아주면 사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왔다는 거예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증가가 되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감소가 되니 집값은 더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그동안 주택,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강력한 매수 주체였던 2030 세대들, 그래요. 2030 세대들의 아파트 매매 비중 추이가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까지
증가세를 이렇게 띄고 있다가 2022년 6월달 현재 28.8%로 2030 세대들의 아파트 매매 비중 추이가 이처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것도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집값 상승의 새로운 주체였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이 막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게 뭐 부모의 도움이 됐든 아니면 2030 직장인 열심히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뭐 집을 매수를 했든 아무튼 2030 세대들이 매매에 많이 참석을 하다가 이제는 2030 세대들조차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요. 2021년 9월 달에는 2692건에서 10월 달에는 2100여 건. 그런데 올해 들어서 8월 달에는 395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달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6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산다는 사람이 없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의하면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전국 매매 증가 순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1위가 광주광역시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매물이 무려 150.8%나 매물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는 7,623건에서 현재는 19,123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의 앞으로의 집값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2등은 인천광역시로 37.7%죠. 3위는 이제 경기도, 4위는 전북, 5위는 부산, 6위는 대구, 7위는 제주이고요. 서울은 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아무튼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니까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즉 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 이자가 증가가 됐죠. 따라서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전세에 대한 하향 안정화, 그래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왕이면 전세 가격이 하락한, 전세 가격이 좀 낮은 지역으로 낮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겠죠. 따라서 전세 가격 하락은 집값 하락에 대한 쓰나미, 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 급등에 따른 대출 이자의 증가는 2030 세대들의 연끌이나 B2, 그래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30 세대들의 연끌 B2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부담 또한 증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급매물, 즉 매물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급매물이 계속 속출한다는 이야기는 집값 하락에 대한, 그렇죠? 집값 하락 쓰나미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죠. 금리 인하되는 시기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증가 쓰나미가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뒤덮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심에 의해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